안녕하십니까. 공무원연공단 서울지부 노무상담봉사단 공인노무사 전혜선입니다. 오늘은 제 4차 시로서 해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고는 우리 근로인법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고를 할 때는 당연히 서면으로 통지해야만이 효력이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고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고 되는데 이 정당성 여부는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 해고의 사유가 정당한지, 두 번째는 또 그 절차를 취업지나 단체배약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면 그 절차를 따랐는지에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 해고의 유형은 먼저 근로자의 사유로 인해서 해고를 시키는 경우가 있고 회사 사정에 의해서 해고를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자의 건강이 악화됐다거나 어떤 그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그런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자격을 상실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택시 운전 기사인데 택시 면허를 소실했다거나 하는 경우에 통상적인 해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이랄지 이런 경우에는 징계 절차를 거쳐가지고 징계 해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사업 경영이 악화됐을 경우에는 구조조정, 즉 경영상의 해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영상의 해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영상의 해고는 네 가지 요건을 꼭 구비를 해야, 요건을 갖춰야만이 정당한 해고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회사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할 것. 과거에는 회사가 도피할 정도의 어떤 그 경영상의 압박이 있는 경우에 인정했는데 지금은 어떤 필요적인 최소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용자에게 그 해고를 회피하는 노력을 다했는지, 즉 해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으로 휴업을 한다거나 교육을 시킨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회피의 노력을 다했는지, 세 번째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해고 대상자를 선별했는지, 과거에 그 IMF 때 정리해고를 하면서 은행권에서 부부가 사내 커플이다 하는 이유로 부인부터 해고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정당한 요건은 아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은 아니다라는 그런 판례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해고 예정일 50일 전까지 대상자랄지 공정한 선발 기준 이런 것에 대해서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를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요건이 합당해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해고를 했을 때에는 3년 이내에 동일한 업무의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는 해고했던 근로자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우선 재고용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다만 권고 조항이기 때문에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다음은 절대적으로 해고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설사 근로자에게 귀책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이 기간에 대해서는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해고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먼저 업무상 재해로 요용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즉 업무상 재해를 당해가지고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없을 때, 그리고 완치돼서 요양기간이 끝나고 그 후 30일간에는 근로자에게 어떠한 귀책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출산 전후 휴가, 즉 90일간의 출산 전후 휴가를 다닌 그 기간, 또 그 후 30일간에 대해서도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육아휴직 기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쓴 기간에 대해서도 근로자에 대해서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해서 근로자가 출산이랄지 육아휴직에 들어갔을 때 그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갖다가 극복하고 또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개소할 수 없는 경우, 또 그 요양 개시 후 2년이 지난 이후에 일시적으로 보상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요양을 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낫지 않아요, 근로자가. 그런 경우에는 2년이 지나면 일시보상을 하고 사용자한테 면책, 즉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데 그런 경우에도
해고는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고 예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고 예고는 해고를 하기 전에는 최소한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예고를 해서 근로자가 다음 직장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 즉 해고수당이라고 부르는데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해고 예고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해고의 정당성 요건하고는 무관합니다. 정당한 해고든 부당한 해고든 당연히 해고 예고를 해야 됩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냐고 15일 전에 예고를 했다. 그런 경우에도 당연히 30일분의 통상임금은 지급을 해야 되고요. 해고 예고를 할 때는 꼭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고 구두로 해도 무방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에 기간 만료가 됐을 경우에는 기간 만료 30일 전에 꼭 예고를 해야 할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큰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징계 해고를 하거나 또 근로자 규칙에 의해서 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30일 전에 예고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해고를 당했는데 이것이 부당하다라고 생각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법원에 민사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해고무효 확인 소송이랄지 종업원 지위 보전에 대한 가처분 신청 이런 절차를 통해서 구제받을 수도 있겠으나 이런 경우에는 금전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근로자한테 손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 법에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가지고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즉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제기해서 거기에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툰 다음에 해고가 부당하다 했을 경우에는 구제 명령이 따라서 구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근로자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다니고 싶지 않다. 나는 금전적인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다 했을 때는 노동위원회에서 금전 보상 명령도 내리기도 합니다. 만약에 사용자가 구제 명령을 받고도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해가지고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그런 이행강제금 제도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때 좀 문제가 되는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보면은 직권면직 규정이 있어요. 근로자가 3일간 무단으로 결근하면 직권면직시키겠다.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근로자가 자기 여자친구하고 어떤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정신적인 환기를 시킬 필요가 있다 싶어서 과거에 무단으로 제주도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어요. 어떤 그 근로자 하나가. 그랬더니 회사에서 들어오니까 회사에서는 당신은 무단결근 3일 이상 무단결근을 했기 때문에 해고다. 면직 규정에 의해서라고 했는데 그런 경우에도 일단 좀 사회통념상 정당성이 결여된다 해가지고 부당해고로 판정이 된 경우도 있는데 회사에 직권면직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은 하나의 해고로도 될 수 있으니까 회사에서 무조건 직권면직 규정에 의해서 나는 잘렸다 해가지고 근로자는 당연히 수긍할 게 아니라 정당성 여부를 따져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또 어떤 사업장에서는 직급정년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그 한 직급에서 몇 년간 근무하다가 승진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면직된다 하는 직급 정년 규정도 두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어떤 합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면은 그것도 하나의 해고 규정으로 간주합니다. 종전에 제가 다룬 사건 중에 하나가 본인이 그 인사과에 있을 때 인사과장일 때 직급 정년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자기도 어느 정도 승진하면 자기 선배들이 꽉 차 있으니까 선배들이 빨리빨리 나가기를 원한다는 차원에서 아마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직급정년들을 만들어 놨는데 본인이 부장이 됐을 때 직급정년제도에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이것이 부당하다 해가지고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그것은 당연히 부당해고로 판정이 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회사에서 또 전출 명령을 보내거나 또 전적 명령을 보내는데 전출이라고 하는 것은 A 사업장에 근무하다가 다른 B 사업장으로 잠시 파견을 보내는 것. 즉
근로 관계는 유지하는 그런 관계로 보내기 때문에 이것은 근로자의 동의만 받아서 전출 명령은 보낼 수 있다고 보고, 이것은 당연히 해고는 아니고 근로자 신분은 유지하기 때문에 상관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대기업에서 보면은 그룹사 내에서 다른 계열회사로 전적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완전히 자기가 다니던 그 회사와 근로 관계를 단절하고 다른 회사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퇴직에 해당되고, 근로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도 하나의 해고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사례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통장을 압류됐다고 해가지고 신용불량자다. 회사에서는 신용불량자니까 우리 회사에 이런 사람은 어떤 우리 회사의 명예를 실추해가지고 해고를 시킨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회사의 명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신용불량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업무에 어떤 특별한 과실이 없거나 근로자의 비위가 없거나 충분한 귀책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해고의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위탁업체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어요. 용역업체에서 A 용역업체에서 B 용역업체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A 용역업체에서 B 용역업체로 갈 때 B 용역업체에서는 전부 다 이 근로자들을 다 안 받고 자기가 새로운 근로자들을 갖다가 채용해가지고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현재 좀 부당하다고 봅니다. 일단 뭐 한두 명 도저히 자기들 사업상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위탁 변경 업체에 고용 관계가 다 승계된다고 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다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경영이교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내 커플인 경우에 부인부터 아니면 남편부터 먼저 나가도록 종용하는 것, 이것도 합당한 사회통념상 합당성이 결여된다고 봐가지고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으로 해고 관련한 근로기준법 제4차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좀 더 궁금한 사항,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공무원연구공단 서울지부 노무상담 봉사단으로 연락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무상담 봉사단은 매주 월요일 4시부터 6시까지 전화로, 현재는 비대면이기 때문에 전화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